안녕하세요. 성교육 전문 강사 정지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인의 건강한 성 품위있게 아름답게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작은 오래된 것이 잘 타고, 와인은 오래된 것이 맛이 나고, 친구는 오래된 친구가 좋고 그리우며, 책은 오래된 작가가 쓴 게 멋이 나더라. 아름답게 늙게 해 주소서. 아름답게 살게 해 주소서. 여러분, 노년기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요? 품위 있게, 그러면서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가꾸는 것이죠. 지속적인 성생활은 노년의 비타민이다 라는 얘기를 전문가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건강한 우리의 영양소 탄단지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외 22가지의 미네랄부터 비타민들. 몸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챙기는데 마음은 어떻게 챙겼나요?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되고 아름다운 나의 노년의 삶은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단타가 아닌 꾸준히 지속시킬 수 있는 내 남은 날의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년의 성생활에 좋은 10가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화, 치매, 건망증 이런 모든 것들이 억제가 되고요.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골다공증, 그리고 남녀 모두 피부 미용에 대한 예방과 자궁질환, 전립선, 가장 중요한 우울증, 통증, 면역기능 강화, 혈액순환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10가지를 종합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의 지인분은요, 어머니가 80세인데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니까 우울함이 오셔서 삶에 낙이 없더래요. 그러던 찰나에 지지고 뻗고 살았던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골다공증이라는 몸의 육체적인 것들이 힘들었는데 거기에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울증이 너무 깊속도로 왔죠. 이걸 보다 못한 따님이 복지관이며 상담 선생님이며 저처럼 되게 재밌는 웃음 치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6개월 만에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 골다공증이라는 그 그물 안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 우울했던 이 우울증 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를 주어서 고맙구나 딸아. 그리고 엄마 이제 아직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즐거운 내 삶을 살고 싶구나. 기회가 된다면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멋진 엄마의 멋진 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중에 나에게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면역 비타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죠. 스스로 성장 호르몬을 높이는 것도 습관이 있대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습관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자, 생활 습관은 내 바운더리 안에 스스로가 만들고 내리고 한다라는 거죠.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 아닙니다. 잠을 길게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65세 노인이라고 하는
노화와 함께 육체가 조금 더뎌진 나이는 낮잠을 잠깐이라도 주무시는 게 보약이랍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건 내가 잠이 올 때 10분이든 30분이든 편하게 잘 수 있고, 저녁에 초저녁밥을 먹고 TV를 보는데 잠이 들었다. 그런데 3시, 4시에 눈이 떠이더라.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 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필요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밥을 가져오고 딸이 밥을 가져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야, 나는 시아버지니까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큰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의견을 보였어요. 그런데 큰 내외도 아파트를 더 큰 데로 갈까 했는데 아버님이 본인 거를 파시고 같이 산다 하니 직장을 다니니 아버님이 집에 계시면 좋겠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 줄 아세요? 시아버지 하면 집에 누워 계시고 아침에 나갈 때 누워 계시고 밥 차려드려야 되고 주말이면 삼시세끼 차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78세 시아버지는 아침에 새벽에 잠이 깨이니 약수터에 운동을 하고 오셔서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밥솥에 밥을 올려주고 할아버지가 잘 끓인다는 된장찌개를 불만 켜게 해주는 그런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복지관에 가서 관계 형성도 잘하고 며느리 자랑도 하고 아들 자랑도 하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리듬을 맞으니 호르몬도 당연히 건강해지시고 가족 간의 며느리와 아들 관계 사이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을 줄이기입니다. 소식을 하는 것도 하나의 건강이라고 우리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나이 드셔서 식사를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드시다 보면 내 체중이 늘지 않습니다. 지방을 줄인다는 건 내가 그만큼 다른 영양소로 균형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남의 모 복지관에 강의를 좀 일찍 가서 어르신들이 헬스케어 하는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시는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김영감이 왔는데 김영감 다리가 튼튼해.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해. 저는 거울 속에 비치는 제 얼굴이 너무 웃겼지만 어르신 따봉입니다 라고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벼운 단식이 실천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간헐적인, 즉 내가 자녀들과 저녁 식사가 8시에 약속이 있다면 5시쯤에 가볍게 드셔서 저녁에는 마시는 쪽으로 가벼운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단백질을 꼭 드셔야 합니다. 요즘에 핫땡땡 해서 먹으면 균형적인 그런 단백질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음식을 섭취하셔서 나의 성장 호르몬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도 우리 부모님,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뭘 도와드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을 우리 스스로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이 계속된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 먹으면 속력이 떨어지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하고 멋도 부리기 싫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자식들 눈치가 보여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내 몸을 만들고 내가 병원을 가지 않고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재산을 주는 게 아니고요. 건강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으뜸 부부관계가 있으시면 부부관계 안에 성생활을 하시고 만약에 사별을 하시는 양쪽 중에 한 분이시라면 친구를 만나서 제2의 로맨스를 만드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남성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X라고 해버린다면 내 삶에 내 스스로가 전진을 못합니다. 아주 20년 전에 제가 노인의 성 강의를 할 때는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우리 서울에 가장 교차하는 중요한 역 구간이 있습니다. 종로 거기 그런 곳. 거기 가면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 당시 중국산 외국에서 온 과다 복용의 약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암암리에 판매하고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잘못된 약물 치료가 아닌 건강한 주치의에게 가서 나의 맥박, 나의 약을 먹고 있는 종류들, 나의 건강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필요시에는 꼭 처방을 받는 것도 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도움을 볼 수 있는 윤활제랑 내지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노인의 성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교육을 받게 됐답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서 남성에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여성에게는 윤활유와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과 소통이 되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이 계속되려면 마지막으로 부부 간의 소통과 상호 이해, 연인 간의 소통과 상호 이해, 존중, 다름과 차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성생활의 만성질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노년이 되면 혈압, 고혈압과 당뇨, 골다공증, 피부에 의한 것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생활을 하다가 질환의 관리가 들어가면 스스로가 더 많은 운동과 더 많은 음식 관리가 들어가야 하겠죠. 나는 왜 이럴까? 자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화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노화로 나는 멈춤이 아닌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어른이 되는 행복한 노년의 삶에 노년의 성생활을 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변화에 맞서서 기대치는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실망 대신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상담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친구에 비해 정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친구끼리 정액의 양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냐라고 했더니 친구분들이 나는 한 주먹이 나온다. 나는 요만큼이 나온다. 라고 서로 얘기를 했대요.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은 내가 문제가 있구나. 혈압약도 남들보다 조금 낮은 단계를 먹고 고혈압약도 늦게 먹었는데 내가 그들에 비해서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며 우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는 나의 몸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고 변화에 맞춘 기대치는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고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안전이 중요하겠죠. 불법 약물의 사용은 심혈관의 질환이랑 저혈압, 쇼크 등 부정적인 걸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지식 없이 혼자서 안전하지 않는 어떠한 목적 하나에 성생활이란 목적 하나에만 몰두를 한다면 본인도 모르게 이런 부작용을 따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부작용이 유발될 일들은 하지도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 안전 수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이, 부부간인데 라고 얘기하시면 아직 교육되지 않으신 겁니다.
여성의 생식기와 남성의 생식기는 평생 살아봤지만 다르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특히 여성의 생리적인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안전한 그러한 관계를 갖지 않으시면 노인의 성병 환자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의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강연을 했는데 그때 어떤 어르신께서 친구 얘기를 해줬습니다. 친구가 와이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70대 초반일 쯤 너무 외로워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작용에 유발되는 위생과 안전의 수칙에 의하지 않는 성을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본인이 내가 행복했고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본인의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소위 콘돔도 착용하지 않은 채 하게 된 거죠.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노인의 성병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건 본인에게도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어르신은 그렇게 위생적이고 안전 수칙을 놓치셔서 열이 올라오고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지만 아주 오래될 때는 부끄러워서 비뇨기과, 내과 아무 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게 감염이었고 큰 화근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의 성병 환자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안전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쿨타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재사용 대기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로 컴퓨터 게임에서 기술을 사용하고 난 뒤에 다시 사용하는 데까지 제약해 놓은 시간의 의미, 쿨타임인 겁니다. 그런데요, 노년이 되었을 때, 아니 젊은 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생활에도 삶의 일부 쿨타임처럼 기다림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쿨타임이 특히 노년기에 일어났을 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소개에서 만난 10살 어린 여성, 이틀에 한 번 너무 힘들어요 라는 주제입니다. 10살이라는 것도 조금 겁이 나지만 이틀에 한 번은 많이 겁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좋은 회사의 높은 직급으로 정년 퇴직하시고 항상 심사임담처럼 내조를 잘하던 아내와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던 69세 김 선생님은 와이프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나신 뒤 혼자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주 자식과 손주들이 와줘서 외로울 틈 없이 역시 잘 지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을 지내다 보니 돈은 여유가 있어서 걱정이 없었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봄날 벚꽃을 보면 먼저 간 와이프와 데이트하던 생각이 나고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들면 함께 단풍놀이 갔던 산들이 생각나고 겨울이 지나면 겨울에 첫눈 오던 날 함께 아파트를 거닐었던 게 너무너무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다는 생각이 온몸을 휘감은 채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는 친구의 소개로 10살 어린 59세의 어리고 예쁜 여성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설레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한 그 여성분은 자식은 없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미모로 꽃집과 카페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여성스러운 사장님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아담하고
작은 동네 카페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아름다울 것 같아요. 특히 그 여 사장님은 몸매도 좋고 예쁘기도 하지만 말씨도 친절하며 동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그 집을 찾아서 차를 마시고 예쁜 꽃을 사가시는 것도 많이 해주셨답니다. 특히 요즘에 동네 대형 카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주는 정겨운 곳이었기도 합니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옆 동네에 사시던 69세 선생님은 오늘의 주인공이죠. 소개를 받고 난 뒤 자주 카페에 들려서 차를 마시고 한 번씩 꽃바구니를 주문해서 여 사장님에게 직접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딱 봐도 로맨스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분 좋은 날들을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가 어느 날 69세 선생님은 소개받은 여사장님에게 고백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감정으로 황홀한 마음속에 황홀함과 설렘을 간직한 채 살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아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사랑도 나누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김 사장님? 이라며 고백을 용기 내서 하셨다고 합니다. 거절을 당하면 어쩔까, 나이 먹었다고 하면 어쩔까,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흔쾌히 여자 김 사장님도 좋아요 라고 하면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한강 유람선 위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러우시죠? 네. 그런데 첫 데이트에서 김 사장님이 몇 가지 협상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겁이 납니다. 이 협상 조건이 깨질 때는 아무런 말 없이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걸로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 제가 꽃집과 카페를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주세요. 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유람선을 타거나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데이트를 꼭 해주세요. 셋, 제가 좋아하는 옷과 구두, 백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사주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69세 선생님은 그래, 나 외로웠지, 나 돈 있잖아 라고 하시면서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가에 한박 웃음으로 오케이 사인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 조건이 좀 듣는 순간부터 걱정스러웠다고 합니다. 69세 그분께서요. 넷, 이틀에 한 번 성관계를 해주세요. 남들이 들으면 얼마나 황홀하고 좋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맞아요. 여성분이 김 선생님의 잃어버렸던 노년의 삶이자 청춘의 삶 그리고 노년의 성생활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69세 선생님도 황홀하고 멋진 몸매의 젊은 여사장님을 사랑할 생각에 너무도 기쁘고 설레서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행복했다고 합니다. 와이프와 사별한 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설렘은 마음과 몸을 69세 선생님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황홀함이 주는 무서운 육체적인 감당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는 약속을 잘 지키며 본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두근거리고 건강한 내 몸이 여사장님을 만나서 기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9세 선생님이 어느 날 코피가 나고 체력이 밤마다 무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불과 3개월 만에 느낀 결과였답니다. 69세 선생님은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
그럴 수 있죠 싶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밤마다 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던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즈음 여사장님이 먼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네 번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못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전 남편과 헤어졌던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계속 이렇게 저를 피하시고 네 번째 조건이 협상이 안 되면 저는 선생님과 헤어져야 합니다. 저에게 네 번째 조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며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순간 69세 선생님은 좋았을까요? 네. 한숨이 나오고 식은땀이 온몸에 줄줄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 선택이 잘못됨을 직감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사랑이었기에 자식들도 모르고 주위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는 사랑이었고 그래서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누구와 상담도 못한 채 혼자서 밤이면 무섭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여사장님에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사장님이 네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하고 또 꼭 하고 싶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저는 못 삽니다. 라고 하며 짐을 싸더니 1억을 요구하며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69세 선생님은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거인도 아닌데 내가 1억을 줄 이유가 없다. 내가 위자료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못 준다고 말하자 김 여사님이 당신들 자식도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얌전한 대기업 간부 출신이 이렇게 사생활 지저분한 걸 동네 사람들도 아냐 라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얌전한 대기업의 간부 출신 그렇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을까요? 도저히 더 이어나갈 수 없던 날들이었기에 69세 선생님은 1억을 주고 끝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여사장님은 문자를 남겼고 6천이 더 필요하다. 가게 확장을 위해서 6천만 원을 더 주어야겠다라고 문자를 세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어 못 주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동네 마트부터 주위 친구들을 만나서 당신의 이런 행동과 무책임함 그리고 위선을 소문내면 좋겠냐. 그리고 특히 당신들의 자식은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금 무섭죠. 그래서 69세 선생님은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내 선택의 결과에 이런 것을 가져왔구나. 생각을 못한 값이구나. 결코 쉽지 않구나. 결국 6천만 원을 주고 다른 곳으로 조용히 이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만 봐도 밤마다 악몽이 떠올라서 한동안 집안에서만 지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본인이 노년기에 악몽이 되고 무섭기까지 하고 치가 떨렸던 69세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소장님, 노년기는 쿨타임이란 게 있어요. 아시죠? 몸과 마음이 아무리 건강해도 노년기의 노화는 거부할 수 없잖아요. 즉 성생활도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몸이 말했고 마음이 말하는데 그걸 제가 무시했네요. 특히 10살 어린 여자의 몸매 그 환상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고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69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더 큰 돈이 아닌 게 다행이시고 좋은 경험하셨어요. 앞으로 70, 80, 90 긴 세월 남았습니다. 이젠 복지관에 나가셔서 또래 어르신들도 이성 친구도 만나시고 즐기시며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그런 돈으로 마치 보시라도 하세요.
나보다 더 힘든 노인 친구에게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나누시면서 이런저런 관계를 하시면 금방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경험이 어르신의 어떠한 삶에 행복을 만드는 실패에 의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며 큰 교훈의 시간이 지난 69세 선생님에게 복지관 가시면 봉사도 할 수 있고 멋진 하루도 보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 어르신, 지금부터 나는 청춘이다. 나의 그 경험은 나에게 빛과 소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쿨타임 많은 어르신들에게 꼭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화가 돼서 쿨타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젊은 세대들도 쿨타임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남편의 거래처 사장님과 좋은 인연으로 똔똔똔. 그냥 주제만 들어도 궁금하시죠? 70세 김 여사님. 그녀는 여성스럽고 가정만을 알고 살았던 김 여사님은 남편이 곁을 떠난 뒤 시집간 큰딸 그리고 미혼인 둘째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째 딸도 시집을 보내고 점점 나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 가을이면 단풍, 겨울이면 첫눈.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며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외로움과 그 그리움은 쉬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고 딸들이 한 번씩 엄마 잘 있어? 나 잘 있어 라는 통화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행복한가, 너무 먹구름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던 그 즈음 마트에서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할 때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아는 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 사장님이라고 남편과 가까이 지냈지만 저는 거래처 사장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딸의 결혼식에 오셔서 축의금도 많이 해주시고 제법 축하해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저희 가족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오 사장님이 마트에서 너무도 반갑게 인사를 하니 얼떨결에 김 여사님은 인사를 나누며 차라도 한잔 했으면 합니다 라고 하며 결혼식 때도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네요. 함께 차 한잔 하시죠 라고 하며 카페로 갔다고 합니다. 오 사장님도 좋다며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거래처 할 때 김 여사님의 남편께서 제가 사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너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의 연락처를 물어물어 따님 결혼식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근래에 이쪽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우연히 뵈니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라고 하며 김 여사님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주거니 받고 헤어졌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 동네 공원에서 산책길에 또 서로가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공원 벤치에 앉아 살아온 이야기를 편안하게 오 사장님과 함께 몇 해 전 와이프가 세상을 떠난 일, 자식을 결혼시킨 일,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키워봐도 자식들은 지 혼자 큰 줄 알아요 라고 하며 자식들에게 실망한 얘기까지 하며 중요한 건 내 옆에 있는 사람뿐이라고 오 사장님이 김 여사님에게 은근히 살짝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 여사님도 느끼는 그 감정이 서로 똑같았고 봄날의 벚꽃이 초여름밤을 아주 상쾌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김 여사님은 산책을 자주 나오시네요 라고 하며 함께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사장님 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장님도 동의를 했고 그 산책길에서 서로 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나의 행복을 내가 지키고 내가 만드는데 주위에 타인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김 여사님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들이 아우 그 집사님 그럴 수 있어?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고 공원에 있어 그렇게 볼상스럽게. 아우 자식이 보면 어째? 라고 하며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허우대의 멀쩡한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야? 뒷말이 더 돌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소문은 급기야 큰딸에게까지 가게 되었고 전화만 하던 큰딸이 집으로 당장 찾아와서 엄마에게 화를 내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냐고 하며 이런저런 구박과 함께 왜 엄마는 아버지를 끝까지 병간호한 사랑하는 엄마로 사랑하는 아내로 남으려고 하지 않냐 화가 난다 라고 하며 상처를 주고 큰딸이 목소리를 높이며 갔다고 합니다. 김 여사님은 남편의 거래처 사장인 것도 중요하지만 딸이 얘기한 좋은 엄마, 간병을 하면서 끝까지 사랑했던 딸의 아버지, 딸의 엄마로 남고 싶었나 봅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엄마 내가 그 오 사장님 몇 번 봤는데 사기꾼 얼굴이야 라며 한마디 더 붙이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김 여사님은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산책을 나가지 않았어요. 매일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오 사장님은 김 여사님이 나오지 않자 전화도 하고 카톡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책에 나오지 않자 드디어 오 사장님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김 여사님 집에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김 여사님은 자식에게 이런 엄마의 부끄러운 모습보다는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한결같아서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모른 체 하기 시작했죠. 오 사장님은 초인종을 누른 다음 작은 박스 하나를 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 사장님이 왜 그러느냐, 왜 이러세요? 라는 말보다 비타민 상자 안에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 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이걸 본 순간 김 여사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마음이 풀리고 그로 인해서 김 여사님은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삶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며 이 따뜻한 사람과 노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로켓처럼 뇌리를 스쳐갔대요. 그래서 달려가서 산책을 함께 하고 남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대요. 어느 날 큰딸과 작은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오 사장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오해가 있었어. 엄마, 오 사장님은 사업에 성공하셔서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주고 남은 돈으로 우리 동네 이사를 왔는데 복지관이며 힘든 사람들에게 독거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던 멋진 분이셨어. 그런 분인 줄 모르고 내가 오해했네. 우리 엄마 인생 행복하면 나도 좋지. 미안해. 라고 하며 딸들이 엄마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큰딸의 그런 응원에 힘입어 엄마는 더 열심히, 더 많이 본인의 인생을 찾아갔죠. 그런데 소문은 돌고 돌았겠죠. 큰딸과 작은딸은 동네 마트, 카페,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 엄마의 인생이다. 자식인 나도 우리 엄마의 인생에 새 출발에 박수를 보내는데 누가 함부로 얘기를 하고 있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고소도 하겠다. 압박과 협박을 주자 모든 동네에서 소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 사장님과 김 여사님은 더 편안하게 산책도 하고 함께 집도 왕래를 하며 자녀분들과에도 왕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행도 가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서문을 정리해 준 딸에게도 고마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후퇴적이지도 않은 내 삶의 노년의 성은 ing,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행복이 함께 깃들기를 기원하며 멋진 사랑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교육 전문 강사 정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